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개고기 논쟁이 다시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게 된 이후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사람 중 하나로 개고기 반대론 진영의 비위생적 축산 환경, 비윤리적 도축 과정에 대한 지적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육류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야만적이라 비난한다. 개는 특별해서 애초부터 식용이 아니다. 그런가요? 식문화는 그 지역 자연과 환경 하에서 사람이 적응해가면서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더 우월할 것도 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안 된다는 주장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죠. 돼지한테는 물어봤나요? 니네 개보다 덜 귀여운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불만이 없냐고.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먹히기 위해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죠. 자연 수명 이전에 인간이 먹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개든 아니든 그 자체로 잔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개가 고기가 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는, 그래서 당장 중단시키겠다는 간절함은 100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단죄할 근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식문화를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중단시키겠다는 시도를 볼 때마다 저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초복의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초복이에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고시당 드십니까? 아니,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었었는데 개를 기른 후에는 안 먹어요. 예. 개를 기르다 보니까 개고기 반대론 자들의 어떤 절박한 주장은 매우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논리 전개가 뭐 공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내지는 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문명인 혹은 뭐 개를 도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개 백정, 예.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식문화가 이렇게 윤리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식문화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저의 문제의식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포지션에 가서 계몽하고 설교하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단숨에 바뀌는 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종교적인 시도고. 나는 넌 좀 좋은 놈인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외치는 강도만큼 딱 그만큼 반감이 또 강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각자 취향을 존중하되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해보는 게. 물론 공장장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저는 채식,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도축에 반대하고, 그리고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존중해요. 그 자체로. 예, 그건.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동물은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식의 야만적이거나, 어떤 특정 식문화를 막 공격해가지고 비윤리적인 걸로 만들어서는 오랫동안 해오는 게 단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더 엄격한 축산 환경, 더 엄격한 도축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장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편인식이 제고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업, 매력이 없는 먹거리, 그렇게 시장과 사회인식이 동시에 바뀌어가야지 갑자기 식문화가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육식에 대한 남다른 성찰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간 이 논쟁을 지켜본 것 같은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가장 진도를 뽑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둡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진도가 안 나는 거 굉장히 비슷한 이유예요. 읽어봤고.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사적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가담 경위,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건은 저희 담당 부장판사가 있거든요. 전 부장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잠시 후에 민의로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요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네, 아시아투데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언급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위험한 조작 행위가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뭐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라고 체근하였다라고 본인은 주장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을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5월 5일에는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됐어야 하고 특히 5월 6일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기자회견 2차례 걸쳐서 했는데 특히 두 번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위 사실을 알고도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검찰은 그렇게 봤고 뭐 법원도 그게 소명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 경험이 있는 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국민의당은 당혹스럽겠네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 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요.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에 영향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당의 조사 결과는 단독으로 조작을 했고 그 사실관계 자체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어떤 압박, 지시 혹은 계획 하에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범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조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되니까 조작 그 자체는 혼자 했다. 그건 맞는데 분리된 독립된 변수가 아닌 거죠. 예. 네,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예. 네, 어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미애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 짓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제 계속해서 박주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고, 예. 제2의 이유미 사건, 추유미라는 건 이제 추 대표와 이유미 씨 이름을 합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추유미 제보조작 사건이라고. 국민의당 이 사건 프레임을 처음부터 이제 단독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 단독범이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사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그 단독범으로부터 자신들도 당한 일정 정도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부터 짰고 프레임을 벗어나면 정치적 탄압이거나 공작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실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조작이 단독이라는 게 결론이 나기만 하면
이유미 씨 외에는 모두 다 사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느 정도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전략. 근데 영리하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밖에 짤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 조직 인사가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연루되면, 당연히 정치적 타격도 크게 받지만, 연루되는 누군가는 이제 공무 단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그러니까 임명직도 안 되고 선출직도 안 되고 선거도 못 하고 이 기간 최소 5년. 네, 공직선거법상 유죄 100만 원 이상 되면 그렇죠.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네, 일면 10년까지 거의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그런 사안이라 이 프레임 외에는 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사실은 당헌법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이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국민을 상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질문은 과연 공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가, 제 역할을 했던가, 이게 그 질문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은 대부분 외부에 자꾸 책임을 묻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대응 기조를 짠 리더십의 문제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응으로 이게 돌파가 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그것이 내부 보고서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가동해서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가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세월호 참사 개입 의혹,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이 있습니다. 의혹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의혹이 많이 있고 여기 이 보고서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고도 됐다는 진술도 나왔죠. 네. 네,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2012년 8월 달에 해당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팀이 있었죠. 지금 뭐 팀장으로 간,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서울지검장이랑 윤석열 팀장. 그리고 당시 서동호 검찰총장.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이제 공중분해됐죠. 예. 근데 이 댓글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정작 이런 문건이 검찰 내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검찰이 당연히 제공했을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 아니라 이 팀이 정말로 고립된 채 움직였다는 거죠. 예. 네, 700건이나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건이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문서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팀은 이제 공중분해가 됐고. 다음 뉴스는요? 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끄집어내는 의도가 뭐냐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고요. 예.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뉴스 공장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를 일불로 뺐다라는 겁니다. 네. 최순실의 향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방식을 되돌아가 보면, 롯데가 말을 잘 안 듣던 시점 아닙니까? 뭘 내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내고 건물 지어줄게라고 대응한다든가. 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하남의 땅 부지 마련하고 돈 내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지어주겠다라 역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롯데가 자격이 안 돼서 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점수가 조작됐다는 거니까 의도를 가지고 탈락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면세점 내고 이슈가 됐는데 거기 롯데가 포함됐다. 네, 면세점수 늘리라고 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면세점은 2년에 한 번씩 추가하는데 이렇게 롯데가 2015년에 빠지고 나서 2016년에 1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넣어라 해서 넣었던 사안. 이때는 이제 롯데가 마음을 잘 들었나 보죠. 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시간이 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 나온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인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더 엄격한 축산 환경, 더 엄격한 도축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장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편인식이 제고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업, 매력이 없는 먹거리, 그렇게 시장과 사회인식이 동시에 바뀌어가야지 갑자기 식문화가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육식에 대한 남다른 성찰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간 이 논쟁을 지켜본 것 같은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가장 진도를 뽑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줍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유예요. 읽어봤고.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돼지한테는 물어봤나요? 니네 개보다 덜 귀여운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불만이 없냐고.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먹히기 위해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죠. 자연 수명 이전에 인간이 먹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개든 아니든 그 자체로 잔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개가 고기가 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는, 그래서 당장 중단시키겠다는 간절함은 100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단죄할 근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식문화를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중단시키겠다는 시도를 볼 때마다 저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초복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포지션에 가서 계몽하고 설교하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단숨에 바뀌는 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종교적인 시도고. 나는 넌 좀 좋은 놈인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외치는 강도만큼 딱 그만큼 반감이 또 강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각자 취향을 존중하되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해보는 게 물론 공장장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저는 채식,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도축에 반대하고 그리고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존중해요. 그 자체로. 예, 그건.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동물은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식의 야만적이거나 어떤 특정 식문화를 막 공격해가지고 비윤리적인 걸로 만들어서는 오랫동안 해오는 게 단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초복이에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고시당 드십니까? 아니,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었었는데 게를 기른 후에는 안 먹어요. 예. 게를 기르다 보니까 개고기 반대론 자들의 어떤 절박한 주장을 매우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논리 전개가 뭐 공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내지는 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문명인 혹은 뭐 개를 도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개, 백정. 예.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식문화가 이렇게 윤리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식문화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저의, 문제의식인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개고기 논쟁이 다시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게 된 이후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사람 중 하나로 개고기 반대론 진영의 비위생적 축산 환경, 비윤리적 도축 과정에 대한 지적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육류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야만적이라 비난한다. 걔는 특별해서 애초부터 식용이 아니다. 그런가요? 식문화는 그 지역 자연과 환경 하에서 사람이 적응해가면서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더 우월할 것도 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안 된다는 주장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죠.